정부가 추가 서민금융지원카드를 꺼냈습니다. 신용사명과 이자 캐시백 금융통신 채무 조정에 이어 이번엔 신속 신용회복입니다. 2021년 9월부터 지난 1월까지 2천만 원 이하로 빚이 연체된 약 329만 서민, 소상공인이 대상인데요. 연체 금액을 오는 5월 말까지 전액 상환한다면 자동으로 신용평점을 올려줍니다. 지난달 말까지 연체된 빚을 모두 상환한 개인은 264만여 명. 이들은 오늘부터 신용점수가 평균 37점 상승합니다. 연체 빚을 모두 털어낸 약 17만 5천 개인 사업자의 신용점수도 102점가량 오르게 됩니다. 대상만 된다면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신용점수가 반영됩니다. 신용회복 대상자가 2030 청년층이나 골목상권 자영업자에 집중돼 있어 조속한 재기 지원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아울러 채무조정 정보 등록 기간도 기존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합니다. 상환 여력이 부족해 채무조정을 받는 경우 이를 받았다라는 정보가 한국신용정보원에 남습니다. 일종의 페널티로 대출이나 신용카드 발급 등 여러 금융거래에서 제약을 받습니다. 이 걸림돌을 1년간 성실하게 변제한 차주에 한해 치워준다는 겁니다. 금융위는 성실 경영을 인정받은 제청업자의 불이익 정보를 제한하고 청년도약계좌 장기 유지 시 신용평점을 추가로 올려주는 등 추가 신용회복 지원 조치도 조속히 시행할 계획입니다. 올해 들어 유난히 비 오고 흐린 날이 많아 과일 생산에 큰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곰팡이균이 번진 데다 꿀벌까지 일손을 놓아 농민들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일조량 부족은 심각한 상황입니다. 2월 일조 시간은 지난해와 비교해 광주와 부산이 약 37%, 전주가 35% 감소했습니다. 일조량 부족의 영향으로 대표적인 시설 재배 과일인 딸기는 평년보다 41.4% 비싼 가격에 판매되고 있고 방울토마토는 78.6%, 멜론은 69.2% 올랐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3월에도 일조량 부족이 지속되면서 과일 출하량이 적게는 2%에서 많게는 4%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정부는 일조량 부족이 작물 생육에 미친 영향을 정밀 조사하고 있습니다. 생산 면적 감소에 이상기후까지 겹치면서 당분간 과일값 고공행진이 지속될 전망입니다. 다음 달 말부터 일회용 택배 포장에 대한 규제가 시행됩니다. 포장 횟수는 1홀, 포장 공간 비율은 50% 이하로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가령 상자 안에 상자 포장을 이중으로 하거나 물건을 넣고 물건 이상의 공간이 남으면 제재받을 수 있는 건데요. 정부는 과도한 포장재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2년 전부터 이 같은 제도 도입을 추진했습니다. 다만 다음 달 말제도 시행 후 또다시 2년의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고 연매출 500억 원 미만의 중소기업이나 개인 간 거래, 해외 직구 등은 규제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또 품질 유지를 위한 보냉제는 제품에 포함시켜 포장 공간 비율을 산출하고 소비자 요청으로 선물 포장한 경우 등은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등 여러 예외사항을 두기로 했습니다. 환경부는 모두 132만 유통기업의 1,000만 개 이상 제품이 잠정 규제 대상이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국내 택배사들을 비롯해 유통기업들이 주요 규제 대상인데요. 하지만 수년간 제도 시행이 미뤄진 데다 또다시 2년의 계도기간을 두기로 하면서 처벌 없는 맹탕 규제가 됐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환경부는 제도 시행과 별개로 국내 유통사들과 MOU를 맺고 다양한 폐기물 감축 노력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지만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시중은행 가계 예대금리차가 9개월 연속 0%포인트대를 기록하며 수익성의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예대금리차는 대출금리에서 저축성 수신금리를 뺀 값으로 은행의 수익성을 판단하는 지표인데요.
지난 1월 4대 시중은행 평균 가계 예대금리 차는 0.65%포인트로 1년 전 대비 반토막 수준입니다. 정부의 이자 장사 비판과 기준금리 하락 기대감에 따른 대출금리 하락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가계대출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20개월 만에 3%대로 주저앉았습니다. 한국은행은 가계대출 대환 프로그램 시행의 영향 점검 보고서에서 대환대출 프로그램이 주담대로 확대되며 대출금리가 상당한 하방 압력을 받았다고 분석했는데요. 가계대출 자체도 성장세가 주춤합니다. 지난달 5대 시중은행의 신용대출과 전세대출 잔액은 일제히 감소했고 유일하게 늘어난 주담대의 증가폭은 전월 대비 절반 수준에 그쳤습니다. 시중은행은 당국의 규제가 느슨한 기업대출로 눈을 돌리는 모습입니다. 지난달 5대 시중은행의 기업대출 잔액은 약 777조 원으로 전달보다 6조 5천억 원가량 늘었습니다. 주담대 증가분의 3배에 이릅니다. 자금 조달줄이 막힌 기업들이 찾을 곳도 은행뿐이었습니다. 시중은행의 기업대출 확대 기조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부가 스트레스 DSR을 시행하는 등 올해 국내 총생산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100% 이내로 관리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 전력기금 징수 목표액은 3조 2,028억 원, 지난해와 비교해 6천억 원 이상이 늘어났습니다. 지난해 전력 판매 단가가 전년 대비 27% 가까이 높아진 만큼 전력기금도 늘어난 모습입니다. 전력기금은 전력 인프라 유지, 보수나 연구개발, 신재생에너지 보급 등을 위해 사용되는 자금인데 전기요금의 3.7%에 해당합니다. 금액이 아닌 비율로 징수하기 때문에 전기요금이 인상될수록 전력기금도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업계에선 기업과 개인의 전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전력기금 비중이 낮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실제 정부는 현재 3.7% 수준의 전력기금을 2.5%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력 수요가 점차 늘어나는 상황에서 전력기금 비율을 줄이면 안 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등 급변하는 전력시장에 대비하기 위해선 전력기금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전력기금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에선 기금을 적극 운용해 보조금 개념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4월 총선 이후 전기요금 인상이 예상되는 가운데 전력기금 사용안을 손질해 국민과 기업의 전기료 부담을 낮출 수 있을지 관심이 모입니다.